안녕하세요. 미국 지식 훌륭하다 미기대입니다. 어제는 다들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우는 1.3%, S&P는 1.89%,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요. 2.72%.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새해 시작되고 14일 동안 나스닥의 하락은 2008년도 이후에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주간 난폭은 코로나 시국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폭이라고 나왔는데요. 목요일에도 많이 빠졌는데 금요일까지 많이 빠져버리니 곡소리가 조금씩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넷플릭스가 하락에 일조를 한 부분도 있는 듯 합니다. 넷플릭스는 신규 가입자가 생각보다 덜 들어왔다고 하면서 빠졌는데요. 2012년에도 급락한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하락을 했습니다. 증시 상황이 하락으로 정해진 거라면 보통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샵, 아마존도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존은 2020년 6월쯤에 주가로 돌아갔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순간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락을 시작했고 하락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나의 감정은 어땠고 후에 증시가 상승했을 때 어떤 상황으로 상승을 시작했는지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장을 처음 맞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제가 전에 페이팔, 스퀘어 빠지는 거 보고 이런 부분들이 불안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통 증시가 좋으면 페이스북, 스퀘어 같은 종목이 큰 악재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주가가 위쪽에서 형성되어야 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버티는 듯 보였지만 페이팔, 스퀘어는 그냥 쭉 빠졌습니다. 제가 차트로 종목 설명드릴 때 어느 정도 이상으로 빠지면 이건 악재가 있거나 증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드렸는데 페이스북이나 스퀘어가 빠져버리니 이게 선행지표가 된 것처럼 다른 종목들도 다 따라 내리고 전체 증시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역시 빠지면서 빅테크, 우량주의 하락을 바칠 것들이 없으니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기대했던 금융주 역시 실망을 주면서 하락에 일조를 했습니다. 지금 증시 하락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 듯 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타격으로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는 말을 한 것들과 임금 상승은 좋은 거다. 아직 임금 상승으로 문제가 되기보단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계속 신뢰도를 잃게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중산층들은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을 이미 느끼고 있었고 제가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연준은 뭐 하는 건지 참 아쉽습니다. 지금 이곳 저곳 증시 분위기로 보면 S&P나 나스닥이 개파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증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듯 합니다. 그래도 차트로 보면 반등이 조금 나와야 하는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반등이 없다 하면 하락 시 개파락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보시면 우선 단기 박스 하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등이 조금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고요. 나스닥 하단은 14,390 부근. 하지만 지금 S&P가 약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 박스 아래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조금 남은 거죠. 예상 하단 구간은 4,270 부근. 나스닥은 차트상 지금이라도 무조건 반등을 줘야 하는데 S&P가 박스 하단까지 가려고 한다면 나스닥은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서 추가적 하락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나스닥이 박스에 갇히는 한 해가 오면 박스 안에서는 급락하는 도중에 급등도 나오고 해서 이제 하락이 끝났나 보다. 이야 가자 불장이다 하면서 매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승이 나올 때는 관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로 쉽게 예를 들면 10에서 하락을 시작하면
3까지 갔다가 다음날 8, 9까지 올려서 마치 하락이 끝난 것처럼 느끼게 하고 다음날은 8에서 2까지 내립니다. 그 다음날 2에서 6까지 올립니다. 그럼 또 와 이제 올라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다음날은 6에서 조금 올라 7, 8까지 갔다가 마이너스로 진입을 하고 다음날 개파락이 나오면서 멘탈을 탈탈 털 수가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매수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매수하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요즘 61선, 121선, 200일선 해서 매수하시고 적립식이라고 하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적립식은 맞으나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차트를 보고 한다면 기관들이 개미를 더 무시하겠죠. 그리고 61선, 121선, 200일선 보고 매수하신 증시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증시가 1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이 저조할 거다라고 하면서 안 좋은 장이 이끌어져 갈 거다 하는데 지금 이동평균선만 보고 매수하셨다면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종목들이 있어서 평단이 많이 줄어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립식이다 라고 하면서 61선, 121선, 200일선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목에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종목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증시 하락이 한 곳에서는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거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외쳤던 게 묻지마 상승이다, 말도 안 된다 하면서 하여튼 상승이다 라고 했는데 상승해서 좋은데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죠. 저희 회사나 주위에 보면 뭐 많이 회복한 것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회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제 상황이 있었는데 주가는 막 상승을 하니 이게 맞는 건가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돈 풀어서 증시를 펌핑시킨 부분이 있었죠. 하여튼 제대로 된 주가의 상승이 아니었기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워런 버핏 과거 인터뷰를 올려드렸는데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기업 실적이 확연히 좋아진 것도 아니고 배당금도 올리지 않았는데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갔으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정상적인 주가 상승이 아니라면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입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대화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온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러시아에서는 전쟁은 안 할 거다라는 말은 했는데 하지만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3조 5천억 달러의 만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물량들 때문에 변동성이 유난히 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FOMC 있잖아요. 아마 FOMC에서 증시 진정을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에는 크진 않았지만 글로벌 펀드에는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 유입된 곳은 금융 쪽이라고 하고요. 기술주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성장 관련 펀드에서는 4주 연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흥시장 쪽은 작년 3월 이후에 최대의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시기거나 그 부분에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빠지고는 있지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증시에 정말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해준다면 증시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트로 보면 다음 주는 무조건 상승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FOMC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반등의 분위기가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다들 멘탈 잡으시고 지금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여러 번 겪어야 하는 순간들이니 이 순간 기억하시면서 주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주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